김정은이 이 자식이 살아나왔다 그러는데 또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존재합니까? 예?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 문재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김정은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언론사 폭파시켜야 돼요. 이거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김정은이가 절대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었느냐, 갑자기 선거가 끝나서 부정선거 의혹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갑자기 김정은이가 뒤졌네 말았네 하는 뉴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냄새가 났어요. 분명 이게 누가 공작을 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어제가 4월 30일까지 투표함 보전 신청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때를 맞춰서 김정은이가 기어 나왔다 이겁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예? 그런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어요. 1월 22일 날 저는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이 민주당의 고위 간부가 그 사이버 해커들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에게 160석이 다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몇 석 얻었죠? 163석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 신만 사는지 어떻게 미래에 있을 일을 그렇게 잘합니까? 정강은 목사님이 선지자라 그러시는데 정강은 목사님이 못 맞추시는 거를 걔네들은 다 맞췄어요. 예? 사실 이번 선거는 굳이 투표하러 갈 필요가 없었던 선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60석 세팅이 돼 있다. 이거 너무너무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근영이가 뭐라 그랬어요? 선거대책위원장인가요? 선거전략위원장인가요? 163석을 어떻게 딱 세팅을 해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선거 전에 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은 뭐를 했습니까? 남북 철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지금 남북 철도를 떠들 때냐고요? 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져서 지금 다 폐업,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에 6,100명의 사람들이 실직을 당해서 대기업이 하루에 하나씩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엄혹한 경제 위기 속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남북철도부터 먼저 떠들어댈 수가 있냐 말입니다. 김정은이한테 빚지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남북철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8,520억. 또 거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양에다가 무슨 뚱딴지 같이 병원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것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2천억. 토탈 4조 원 이상 이렇게 퍼주겠다고 지금 이 총선에서 이긴 자들이 난리 모거지를 치고 있는데 이판사판해서 표를 가져간 자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예? 뭐 하고 계시냐 말이죠. 그 김정인 할아버지 그 바지가랑이는 왜 그렇게 붙잡습니까? 그분의 바지가랑이만 붙잡으면 지금 무능해진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무슨 위대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넘어서 총체적 파국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기독자의 통일당에 의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긴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잘못한 거를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이 뒤집어 쓸까 봐 하나님께서 아서라 잠깐 참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봐두었다가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우리나라 이 땅을 지금 중국에 많이 팔아먹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위대한 자산 문재인을 중국에 팔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제발 좀 문재인을 중국에 팔아먹읍시다. 예. 문재인과 김정숙만, 이 두 사람만 중국에 팔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붙입시다. 문재인을 팔아먹습니다. 경매에 붙일까요? 내일부터 또 대깨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해란이를 팔아먹겠다고 난리칠까봐. 예. 예. 우리는 대한민국이 팔리기 전에 문재인을 반드시 팔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나왔는데, 이 대한민국의 지능이, 세계의 지능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낮아져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김정은이의 신변 이상설이 나오니까 이구동성으로 나서서 김여정이가 후계자를 해야 된다노니, 김평일이가 북한을 맡아야 된다노니 이러면서 떠들어 제끼는데, 이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김일성 이 일가에게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당했어요. 아니, 북한 땅을 김일성이가 돈 내고 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받은 땅입니까? 왜 그 집 족속들만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북한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생각이 있다면 정말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북한에 4대 세습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십시오. 김일성도 피해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일찍이 피해 숙청에 동참을 해서 자기의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은 자기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 2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2만 명. 심화조 사건이라고 있었지요. 저는 그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아마도 김정은이는 김정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은은 자기의 고모부까지 처형했습니다. 자기의 이복형을 외국의 공항에서 백주에 테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면 몰수를 하고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권력을 물려받을 때는 김정일이의 그래도 다져진 권력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장성택과 김경이라고 하는 이 친인척도 있었는데, 김여정은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에 정권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김여정이가 뭐 정치를 해야 된다느니 국변 사태를 막기 위해서 김여정이가 그래도 맡아야 된다는 이따위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책임감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북한 땅에서 김일성 일가를 파내서 이것도 팔아버려야 됩니다. 태평양으로 팔아버리든지 대서양으로 팔아버리든지 이 판에서 팔아버려야 됩니다. 김일성 일가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김정은의 신변 이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개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십계명의 1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우상화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김일성 그 쓰레기 집단에게 세뇌가 돼가지고 천년 만년 계속 김일성 일가가 북한을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는 목사들도 있어요. 제가 그 작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우파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도 뭐라 그러시냐면 북한의 헌법을 바꾸면 안 된대요.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 헌법입니다. 근데 그 헌법을 바꾸면 안 되고 지금 있는 그 체제를 그냥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류를.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깡패 집단입니다. 살인 강도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하고 무슨 교류 협력을 하냐 말입니다. 깡패하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자는 그 자야말로 깡패고 살인 강도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병원을 지어주겠다, 철도를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지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퍼쓰려고 하는 이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인 강도 집단하고 같이 하는 살인 강도 집단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북한과 제가 살았던 북한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는 선거 직전에 절대로 어떤 선의의 기부 행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돼가지고 아니 돈을 마음대로 뿌려주면 됩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주면 안 됩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발표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금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불법 선거 맞지 않아요? 이건 거대한 불법 선거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선거에 우리가 굴복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요 이제부터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수류탄을 안고 청와대로 튀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국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조선일보에다가 문재인을 팝니다 이렇게 광고를 낼까요? 문재인을 팝니다. 아니 외신에다 냅시다. 외신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실어줄지 모르니까 어쨌든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재앙을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또 불이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로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들은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채 계속 세월호 희생자들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세월호 희생자들밖에 없습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은 보상금이라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로 사망된 사람들은 보상금을 줍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은 보상금을 줍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또 실수로 죽은 그 사망을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집단이야말로 살인자 집단이 아니고 무슨 집단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 대회도 이제는 시들시들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도 못하고 지치죠. 정말 우리가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 공산주의 지옥행에 올라탄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야 될 나라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앞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절망 속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예, 감사드립니다.